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추정과 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과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놓기도 하지만 같이 놓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먼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할 건데, 이 추정에서부터 통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추정이 뭐냐라고 하려면 먼저 추정량과 추정값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항상 뭐다? 모집단의 모수이다. 그런데 이 모수를 모르니까 뭐를 한다? 샘플링을 해서 표본이 나오고, 이 표본으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뭐 하려고 하느냐? 이 평균으로 모집단의 모수인 뮤를 추측하고자 한다. 이때 또는 추정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게 뭐냐? 뮤죠. 요게 바로 추정량이에요. 추정량. 추정값은 그러면 알고 싶은 건 뮤인데 실제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실제까지 만약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3.84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추정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량은 평균,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추정값은 실제 추정에서 나온 값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추정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의 값으로 딱 추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모집단의 모수 뮤를 추정을 했는데 얼마로 추정했냐? 추정값이 3.84라 나왔죠. 그럼 요 3.84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점 추정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학에서는 점 추정은 잘 안 해요. 점 추정은 잘 하지 않고 주로 무엇을 하느냐? 구간 추정이다라고 하는 걸 합니다. 구간 추정이다라고 하는 걸 하고, 이 구간 추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을 뭐라고 하냐? 95% 신뢰 구간 추정을 제일 많이 해요.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얘기합니다. 95%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한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추정량을 결정을 하는데 어떤 추정값으로 추정해야 좋은 추정량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 추정량의 결정 기준이 네 가지가 있어요. 불필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 말은 되게 어려운데 뒤에 있는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 이런 거는 단어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불편성이라는 단어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 불편성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기에서 단어를 잘라보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unbiasedness죠. 그래서 bias라는 것이 있어요. 편의, 또 편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의 값들이 체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편의가 있다,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이 그냥 정규분포였다고 칩시다. 정규분포였다고 쳐요. 이런 정규분포인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한 거예요. 샘플링을 했는데 우연히도 어떤 사람들만, 여러 사람들만 샘플링이 될 수도 있겠죠. 대표성이 좀 없겠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 정규분포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 값보다, 실제 모평균보다 어떻게? 데이터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요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어스가 있다. 그러면 언바이어스면 뭐겠어요? 바이어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바이어스면 여기다가 불자를 써요.
불편이다라고 써요. 우리가 불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쉽게 얘기하면 불편이라는 얘기는 무슨냐면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이 어떻게 뽑혔다? 대표성 있게 잘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상적으로 대표성 있게 잘 뽑으면 표본에 있는 데이터들의 분포도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실제 모집단의 평균하고 어떻게 나온다? 일치하는 형태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수직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어떤 모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평균이죠. 평균이죠. 그러면 임의의 모수일 때는 그냥 세타라고 얘기해줘요. 세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뮤예요. 뮤인데 모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하느냐? 표본을 뽑았고 이 표본들의 평균으로 다시 평균을 구해줘.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중심간 정리 개념이죠? 중심간 정리를 따져보면 평균들의 평균이 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들의 예측값의 기대값이 뮤하고 같아진다. 이제 모수로 쓰면 이제 평균이라고 쓰니까 수식이 이상해지는데 평균으로 쓰지 말고 임의의 모수 세타라고 쓰면 세타들의 추정값의 기대값은 뭐가 된다? 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라고 쓰면 뭐가 되느냐? 이거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그래서 예측값 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추정값이 되겠죠. 추정한 예측값의 평균들이 뭐가 되느냐? 모수가 된다. 그것을 바로 뭐냐? 불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성질을 갖는 것을 불편성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이해하면 어려운데 그림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게 뭐다? 표본을 대표성 있게 잘 뽑으면 돼요. 잘 뽑으면 돼. 그러면 그 표본에서 계산되어진 추정값은 결국 뭐가 된다? 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통계량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기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성은 뭐냐면 우리가 추정값이 하나만 있느냐, 그러니까 불편 추정량이 하나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을 뽑았는데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분포를 구할 거야. 분포를 구했는데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불편 추정량이야. 그럼 뭐예요?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평균이 모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불편 추정량이 하나만 있을 거냐라는 얘기야. 그렇진 않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표본의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근데 평균도 평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산술 평균도 있을 거고 기하 평균도 있을 거고 조합 평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앙값, 중위수도 있을 거고 뭐 최빈값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물론 이거 좀 더 나가면 좀 더 다른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 얘네들 각각이 불편 추정량일 거냐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전부 다 불편 추정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불편 추정량이었는데 하나는 요런 그래프 모양을 분포 모양을 띄었고 또 다른 거는 이런 모양을 띄었어요. 또 다른 애는 이런 얘가 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평균은 모수하고 일치했으니까 불편 추정량이야. 그 불편 추정량이 몇 개요?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3개 중에서 어느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냐는 얘기예요. 그때 뭐냐? 요거.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왜? 뭐가 작다? 표준 편차. 통계학 책에서는 분산이 작다라고 얘기해요. 불편 추정량이면서 분산, 표준 편차가 작은 추정량,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효율성이다. 효율이 좋은 추정량이다. 효율이 좋은 불편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치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치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n이 무한대가 될 때 표본의 크기가 무한히 커져요. 그러면 뭐가 된다? 이 불편 추정량이 뭘로? 추정량의 모수가 된다라고 하면 모수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추정한 불편 추정량의 불편 추정량이고 효율성인 추정량인데 뭐냐? 일치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일치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치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불편성의 성질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 좀 개념적으로 좀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충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충분성. 이 충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불편 추정량이 있는데 그런데 그 추정량이 한 가지 더 뭐가 있으면 모수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모수의 정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추정량을 좋은 추정량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보면 효율성이나 일치성이나 충분성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다? 불편성이다. 그래서 통계학 책에 보면 불편 추정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통계의 목적에서는 제일 목적 중에 하나가 뭐다? 오차를 작게 한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이 나머지 네 개지들도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불편 추정량이면 모수하고 불편 추정량 사이에는 오차가 얼마나? 0이 나온다. 효율 추정량이면 분산이 작으니까 예측을 해서 추정을 했을 때 오차들이 훨씬 더 적을 거다. 당연하겠죠? 충분 추정량이면 모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으니까 모수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는 추정량보다 좀 더 오차가 작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신뢰 구간. 통계학 책에 가장 많이 써 있는 이제 공식은 요식이에요. 요식인데 네 개 전부 다 같은 겁니다. 네 개 같은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의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평균을 알고 싶은 거예요. 평균을 알고 싶어.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뭘 한다? 샘플링을 했다. 샘플링해서 여기에 무엇을 구하느냐? 평균을 구했어요. 평균을 구하고 이 평균으로 모수인 뮤를 추정하는데 이 평균값 자체를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면 뭐가 돼요? 점추정이에요. 그런데 점추정은 통계에서 잘 안 해요. 왜? 점추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가냐?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통계에서는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간 추정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이 구간 추정을 할 때 정확한 통계학적 개념보다 약간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뭐냐면 좀 화면 이상하다. 예, 이렇게 하죠. 비화면으로 놔야 되는데 비화면이 안 나오네. 왜 그러지? 일단 합시다 그냥. 자,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의 평균이 어떤 값이었다라고 합시다. 어떤 값이었어요. 요 값이에요.
요 값이 모집단의 평균이었어요. 평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한다? 표본을 뽑아. 표본을 뽑았는데 첫 번째 표본이에요. 첫 번째 표본에서 뽑았는데 이 표본에서 뭘 구할 수 있느냐?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을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요. 신뢰 구간이라는 걸 구해요. 자, 일단 신뢰 구간을 어떻게 구했다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뭐냐? 정규 분포일 때 만약에 이게 정규 분포가 되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느냐? 평균에다가 여기 평균에 표준 편차만큼을 빼주면 더해주면 0.683이 됐죠? 그리고 이게 정규 분포라고 하면 표준 편차의 2배만큼을 해주면 96%가 나와요. 96%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신뢰 구간이 95% 신뢰 구간을 쓰거든요. 95%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2.5%, 여기가 2.5%. 그럼 여기 아래가 뭐예요? 95%가 되겠죠. 그때 이렇게 해주는 요 값이 얼마냐? 1.96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여기에 신뢰 구간이 나오겠죠. 신뢰 구간이 나와. 자, 신뢰 구간이 나와서 이 신뢰 구간을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표시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표본의 평균과 신뢰 구간을 표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우리는 이제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뭐예요? 점추정한 값이죠. 이 점추정한 값하고 실제 모수하고는 차이가 생긴다고. 그런데 95% 신뢰 구간을 잡아주니까 이 신뢰 구간 안에 뭐가 들어가요? 모수가 포함이 됐죠. 모수가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표본을 한 번 뽑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표본을 한번 또 뽑자고요. 또 다른 표본을 뽑아. 또 다른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에서 또 역시 뭐 하느냐? 역시 또 정규분포라고 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얘의 평균을 구하고 또 신뢰 구간을 구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것을 어디 하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매핑을 해보자고요. 해봤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할 거냐? 표본을 계속 뽑아요. 그래서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을 100번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번을 뽑는데 그럼 이 100개의 표본 중에서 100개의 표본에서 이렇게 표본 모수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신뢰 구간이 좀 작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포함을 안 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함을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뭐냐? 쉽게 생각하면 정확한 통계학적 개념보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표본을 무한히 많이 뽑게 되면 그 표본 중에 95%의 표본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모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모수를 포함하지 않은 표본이 몇 개가 된다? 맥시멈
5%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95% 신뢰 구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중심국가 정리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중심국한 정리는 그런 표본이 몇 개야? N개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95% 신뢰 구간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은 하나야. 근데 신뢰 구간을 얘기할 때는 N개 표본이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뭐냐면 내가 그런 이 불편 추정량이고 효율성 있고 일치성 있고 충분성 있는 추정량을 뽑아서 95% 하나의 표본으로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 신뢰 구간 안에 모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얼마다? 95%이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포함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 그게 얼마다? 5%다라는 얘기가 돼요. 5%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우리가 아는 거에서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의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에요. 여기에서 뭐를 한다? 표본을 샘플링을 했어. 샘플링했어요. 그리고 평균을 구하고 뭘 구한다? 표준 편차를 구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내가 얘를 알아. 뭐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떠냐? 일단 안다고 전제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알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다 보면 얘가 뭐가 돼요? 평균들의 분포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가 되죠. 얘를 아니까 우리는 요 시그마 제곱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평균들의 표준 편차죠.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써요? 정규분포에서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를 썼잖아요. 표준 편차. 그런데 이 표준 편차 대신에 뭐를 쓴다? 요거는 표본에서 나온 거고 표본 평균들을 이야기할 때는 뭐가 된다? 루트 n분의 SD가 되죠. 그런데 이 SD 대신에 뭐를 써요? 시그마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평균들의 표준 편차죠. 원래 중심극한 정리해 보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시 쓰면 이게 뭐야? 평균들의 분산이라고요. 평균들의 분산. 근데 우리는 표준 편차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쓴다? x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x바들의 표준 편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냐? 0.683. 우리는 95%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냐? x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의 x바들의 시그마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x바들의 시그마가 뭐가 돼요? 평균들의 분산이. 요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래서 x바의 플러스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규 분포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계산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이때 이 1.96이라고 하는 값을 정규 분포일 때는 1.96이라는 값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을 해주면 정규 분포일 때 이렇게 나오고 표준 정규 분포이면 Z를 쓴다고 했었죠.
표준 정규분포일 때 평균이 얼마예요? 0. 그리고 여기가 1.96 마이너스 1.96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2.5%에서 5%가 되고 안의 면적이 95%가 돼요. 이때 우리가 이 1.96이라는 값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Z값이니까 Z라고 쓰고 그럼 여기가 얼마야? 0.025예요. 이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 2분의 알파라고 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설을 읽을 때 알파를 0.05로 잡거든요. 1-알파가 알파를 유의 수준이라고 해주고 1-알파가 신뢰 수준이에요.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검정하면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95%가 되게 하는 요 값. 우리는 1.96이라고 알지만 그냥 2.5%가 나오게 하는 요걸 뭐라고 하냐? Z의 2분의 알파라고 얘기해 줘요. 그러면 Z의 2분의 알파는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서 Z의 2분, 그래서 여기에 Z 어디 있어? 여기 Z의 2분의 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값이 현재는 1.9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쓰면 안 이쁘니까 수식을 쓰면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이 뭐냐? 바로 요 식이 모집단의 평균이 뮤이고 시그마 제곱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뮤는 요 사이에 있을 거다. 근데 뮤는 모르는데 얘는 알아. 얘는 알면 요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평균을 알고 있고. 그래서 표본의 평균에서 모수인 시그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의 개수 n을 이용을 하면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얘를 알 거냐는 얘기예요. 몰라. 그러면 어떤 방법이 다시 했냐? 실제로 또 그러네. 일단 합시다. 얘를 몰라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몰라도 우린 쓸 수 있어. 왜 쓸 수 있냐면 다시 역시 중심가 정리 생각을 해주면 얘네들의 분포가 어떻게 된다? X바의 분포들은 평균이 X바바이고 S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 S제곱이 실제로 표본 X바들 S지 이걸 계산해주면 뭐야? N분의 S제곱이죠? N분의 S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뭐가 되면 N이 충분히 커지면 이 값이 뭐가 돼? 얘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몰라도 그럼 뭘 할 수 있어? 얘를 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 자리에다가 얘가 아니라 S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이 표본들의 분포가 n이 무한대가 되면 정규 분포가 되지만 n이 무한대가 안 돼. 우리가 할 때 이 표본의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근사적 정규 분포가 된다고 했죠. 그럼 30개가 안 돼. 20개가 됐어. 그럼 정규 분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 T 분포를 따른다. T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1.96가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1.96은 정규 분포일 때 쓰는 거니까. 그럼 이 자리에 뭐 써야 돼요? T를 쓰는 거야. X바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T를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루트 N분의 S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T가
어떤 뭐가 돼주는 95%가 되게 해주는, 즉 정규 분포일 때 이렇게 나오는데 t 분포일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t 분포를 표시해 줘야죠. t 분포를 표시해 줄 때는 뭐가 필요하냐? 자유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자유도. t 분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분포를 얘기하면서 t 분포에서 n이 커지면 결국 t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n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통계학에서는 n을 쓰지 않고 뭘 써준다? 자유도를 계산해 줘. 왜? s제곱 s제곱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도 분모에다가 n을 사용하지 않고 뭘 써요? n-1을 쓰잖아요. 이 자유도가 들어가. 그래서 이 자리에 t 자리에 뭐가 드느냐? t에 n-1이라는 자유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95%이게 해주는 요 값이 있겠죠. 95% 해주는 요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원래 정규 분포이다, 시그마 제곱을 안다라면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써준다. 근데 모르니까 z 대신에 무슨 분포를 쓴다? t 분포를 쓴다. 그리고 시그마 대신에 뭘 쓴다? s로 바꿔준다. 그리고 정규 분포에서는 2분의 알파 하나만 써도 상관없지만 왜? 정규 분포에서는 데이터의 개수 상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t 분포에서는 데이터의 개수 무엇을 생각해준다? 자유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사용하는 공식은 앞에 페이지에 있는 이 공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쓰냐? 얘를 쓴다고요. 왜? 우리는 모분산을 모르니까. 모분산을 모르니까 뭐를 이용한다? 표본 분산을 이용을 해서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줄 수 있다.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이렇게 써도 동일한 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써주는, 우리가 정규 분포일 때 보통 이렇게 써주잖아요. 평균에다 표준 편차를 써주는데 얘를 확장해서 이렇게 해주면 모분산을 안다는 1.96이고 모분산을 모를 때는 t값이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이 구간 안에 얼마가 된다? 95%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뭐다? 중심극한 정리에서 나온 거고, 그 중심극한 정리에서 x바의 분포가 아니라 이거를 뭘로 표준화시키면 z의 분포로 바뀌죠. 그래서 z로 해주면은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단위가 통일이 되니까. 근데 z를 안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x바의 분포로 해주면 여기가 해줄 때 그러면 그 단위에 따라마다 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단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뭘 쓰냐? 표준화된 값을 써준다. z. 표본에서도 모분산을 모르는 것은 표준화 값을 하기 위해서 뭘 쓰냐? t를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t를 써준다. 자, 이번에는 모비리의 구간 추정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모비리의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x의 분포가 베르누이 시행을 하는 이항 분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yes, no로 되어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뭐예요? yes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에 흡연 여부라는 변수가 있어요. 흡연자, 비흡연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흡연자의 비율을 알고 싶다고. 흡연율을. 그럼 뭐예요 이게? 모 비율이죠. 흡연율을 알고 싶어. 근데 이걸 모르니까 표본을 뽑았어. 그러면 표본을 뽑았으면 이 표본에 있는 데이터들은 뭐예요? 한 사람은 베르누이 시행이고
이 전체는 무슨 분포?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이항 분포를 따라요. 자, 그러면 이항 분포에서 우리가 또 분포 얘기해서 뭘 했냐면 이 이항 분포가 n이 무한대가 되면 뭐가 돼요? 정규 분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비율을 추정할 때 여기서 첫째 조건이 뭐냐? n이 충분히 크다라면 n이 충분히 큰 경우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그럼 n이 작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나오겠지. 그거는 우리 수준을 넘으니까 대학원 수준이 나오니까 n이 작은 경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n이 큰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나와.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값은 뭐예요? 평균이 아니라 비율이죠. 평균이 아니라 비율이야. 모수는 p인데 표본에서 계산한 건 뭐예요? p 햇이 되겠지. p 햇. p 햇으로 바뀌어. 그리고 중심극한 여기 z 값이고 이항 분포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가 되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오겠죠. 그대로 따라와요. 그다음 정규 분포일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예요? 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그 분산이 얼마였어? n분의 시그마 제곱했잖아요. n분의 시그마죠. 그러면 이항 분포에서 분산이 뭐였어요? npq. 그러면 p 대신에 p 프라임. 아니 저기 p 햇, q 대신에 q 햇. 그 다음에 n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분산이야. 이게 분산이야. 근데 우린 뭐 들어가요? 루트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루트를 해주면서 원래 공식에 이 자리에 루트 n이 들어갔으니까 이래 나오겠죠. 루트 해주면 사라지고 공식에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얘도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와 분포의 성질을 알면 일단 전제 조건을 뭘로 한다? 정규 분포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면 모집단을 몰라도 모집단의 분산을 몰라도 무엇을 할 수 있다? 표본만 가지고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어떻게? 95% 신뢰 구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에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